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의 운세 및 구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올해가 2020년 경자년이고 내년이 2021년 신축년인데요. 우선 올해 2020년 경자년의 나머지 흐름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2021년 신축년의 운세 및 구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자년과 신축년을 제가 한자로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2020년 경자년이지요. 경자년. 그래서 자, 금생수해서 지지가 상관이지요. 지지가 올해는 상관이다. 상관. 이에 비해서 2021년 신축년을 보겠습니다. 신축년은 어떻게 됩니까? 토생금 해서 편인이 되지요. 이 지지가 편인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우선 2020년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 봐서는 비견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경금은 대체적으로 비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2021년의 신금은 겁재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2020년 경금도 경금이 뭡니까? 물상론으로 바위라든가 무쇠라든가 그 다음에 신금은 어떤 보석이라든가 칼날이라든가 이런 물상인데 대체적으로 경금하게 되면 혁명, 개혁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2020년에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아주 큰 일이 두 개가 일어났죠. 그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죠. 그 다음엔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죠. 국회의원 총선에서 큰 어떤 혁명적인 결과가 나왔죠. 이게 바로 경금의 물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지지의 자수는 상관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이라든가 어떤 이노베이션, 혁명, 저항적이고 아주 이런 개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슈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인데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2차례 정도 예측을 해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첫 감염자가 발생된 것이 1월 20일이죠. 1월 20일. 중국의 우한시장에서 중국은 12월 말에 첫 감염자가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1월 20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0일 후에 1월 20일 날 발생해서 100일 후면은 4월 말이죠. 4월 30일, 4월 말. 그래서 일단 100일이 지나면 급속히 소멸되는 것이 바이러스의 큰 속성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기의 일종인데 감기 중에서 가장 그 위력이 강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리면 3일 안에 낫는 경우가 많지요. 일반적인 초기 감기는. 아니면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감기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주일 감기를 앓게 되면은 내과라든가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먹으면 낫게 되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21일까지 갑니다. 감기에 걸리면 오래 가는 사람, 사주에서 양인격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감기에도 잘 안 걸리다가 한 번 아프게 되면 되게 아프죠. 양인격 이런 사주.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은 10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 어떤 바이러스도 100일입니다. 그 소멸 시기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3일, 7일, 21일, 100일. 이것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3대 7의 법칙. 3 곱하기 20일. 웬만하면 여기서 나왔는데 이와 같이 100일 동안 가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에볼라 바이러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렇게 대체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이러한 전염력이 강한 이러한 것은 평균 5년에서 6년에 한 번씩 오게 됩니다. 5년에서 6년. 그러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코로나19와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오게 되는데 이때는 치사율이 높습니다. 전염 감염률에 비해서 치사율이 높은 경우가 있고 옛날에 중세 시대에도 흑사병이라든가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치사율이 어마어마했죠. 유럽 인구의 30%가 전부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전파가 빠른 바이러스가 코로나. 그 다음에 앞으로 오게 되는 치사율이 높은 이런 바이러스를 이제 대비해서 백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4, 5, 미월이 되면 4, 5, 미월이 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거의 한 자릿수 내지는 제로까지 갈 수 있다. 제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가 있느냐? 이 4, 5, 미월인데 4월이 5월 5일부터죠. 5월 5일 입하,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 여름 애들은 자 여기부터 5월로 해가지고 뭐 8월 6일 정도 요 사이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전에도 예측을 하고 오늘도 다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걱정을 하는 분이 있는데, 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번 겨울에 재감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많이 우려들을 하는데, 제 예측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 전염률이 높거나 치사율이 높은 것은 5, 6년 만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이 재감염의 우려는 극히 약하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올해 지금 이제 이게 이슈였었는데 하나 이제 올해 그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이 남아있죠. 미국 대통령 선거. 이것이 2020년 11월에 치러지게 되는데 역시 한 달 전에도 제가 예상을 한번 예측을 했듯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지금 현 대통령인 공화당의 트럼프 현 대통령을 누르고 미국 대통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재차합니다. 이것이 이제 경자년의 흐름이었고, 자, 그러면 2020년 신축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자년이 경금이 바위 무쇠라면 이 신금은 보석의 형상을 하고 있죠. 보석, 아름다운 보석. 그래서 이 신금일간의 미남
미녀들이 다른 일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이 특징이죠. 뭐 신미일주라든가 신축일주라든가 신유일주라든가 신해일주라든가 할 거 없이 뭐 유명 배우라든가 연예인들도 여자 배우 중에 뭐 김태희라든가 전지원이라든가 하지원이라든가 소유진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이 신금일주들이죠. 그 다음에 남자 배우들 중에서도 뭐 원빈이라든가 현빈이라든가 송중기라든가 대체적으로 신금은 어떻게 외모가 스마트하죠. 그 다음에 샤프하고 빛난다, 보석. 그래서 일단 신금 같은 경우는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우월감. 그래서 이 신금일간은 경쟁심, 그 다음에 내면의 이런 승부욕도 강하기 때문에 항상 이 신금은 지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일간보다. 그래야 신금 매울 신자지요. 신라면 매운 라면이지요. 그래서 내면에 도끼도 있고 저 신금일간들은 복수의 화신이다. 누구한테 한번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품고 있다가 바위에 원수를 새겨서 되갚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죠. 김정은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이 신축일주지요.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내년에 복음이 되는 해인데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불리하다. 김정은 위원장.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개축월에 월이 축월이죠. 축월. 월이 축월의 신축일주. 개축월의 축. 대단히 불리하죠. 그 다음에 돼지띠니까 연, 월, 일이 모두 해축축이죠. 그래서 대단히 음양이 맞지 않는다. 음양이 맞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축월생의 해일에 출생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올해보다 내년에 일단 다소 하락운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진전보다는 답보, 남북관계에 어떤 경협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남북철도라든가 이러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주 답답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청간에는 신금이 있는데 지지에는 편인이 있죠. 자 그래서 청간은 쉬운데 이 지지의 해석, 그 다음에 지장간에 개신기가 있지. 신축년 지장간에. 그러면 이것도 다시 편인이 있지요. 편인이 매우 강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비견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금생수하니까 식신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 내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편인이 매우 강하다는 것은 도식의 우려가 있다. 토극수로 해서 편인의 역할은 식신을 도식, 먹고 사는 것을 못 살게 해보는 이 편인이 매우 강하죠. 편인이 강하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 이게 바로 경제, 이것이 올해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아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작할 때, 임기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0에서 3.3%에 있었죠. 이 세 명의 대통령의 평균 경쟁률은 경제 성장률은 3.0에서 3.3.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 기준으로 2.1%였죠. 기존보다 1%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에 2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2.1% 정도로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가 한 번 왔는데 내년에는 올해지 올해 2020년 말 여기 가면 2.1에서 0% 내지는 마이너스까지인데 대체적으로 0% 내외 0% 정도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의 여파가 대단히 강하죠. 코로나 위기로 세계 경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0% 내지는 마이너스 0.5라든가 0.2라든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단 경기 침체는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되는 것이 개인들. 이 개인들이 비견이면 개인이죠. 이 개인들이 편의는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하죠. 식신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죠. 입력과 출력인데 그래서 과거지향적인 생각과 미래지향적인 생각 사이에서 국민들, 보통 개개인들이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직장 이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지금 대체적으로 편인이 이제 식상을 도식해는 이러한 물상이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데 깝깝해서 실업률이라든가 취업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코로나의 여파가 대단히 큰데요. 직장 이직,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을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금융위기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금융위기. 물론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한번 겪었었죠. 그게 이제 한 큰 경험인데 1998년에 IMF 외환위기도 겪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먹고 사는 직업 이것이 화두로 대기업에서조차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 않는 이러니까 중소기업도 점점 어렵죠. 하청업체. 이러다 보니까 직장 이직이 많이 생기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실업급여 이제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상되는 게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측. 부동산 하락. 물론 지금도 강남 위주로 강남, 사구, 송파구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서초구라든가 강동구라든가 대체적으로 강남권에서 아파트는 33평 기준으로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멀었다. 부동산은 아직 내년까지 20% 정도 더 추가 하락이 될 것이다. 이 부동산 가격은 내년 후년 2022년 대선 전후 그 정도 오기까지는 부동산은 하락세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과 비트코인, 경매 이런 쪽 여기는 이제 양극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왜냐?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한테는 큰 기회가 옵니다. 왜? 상가라든가 이런 경매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상가가 텅텅 비게 되고 임대인, 그 집주인이 상가의 월세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이러한 공실이 대단히 치솟을 것이다. 월세 부담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상당히 여기에서 큰 횡재를 할 정도의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반면에 빚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 빚을 내서 하는 빚투라고 하죠. 빚을 내서 융자를 내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 옵션 선물을 산다라든가 부동산에 손대라든가 비트코인 여기는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은 3대 7의 원리다. 3대 7. 나한테 1억이 있으면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하실에도 투자를 하면 됩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그런데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3천만 원을 넘어서 7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내 통장에는 3천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인드 컨트롤. 이 투자는 마인드, 편안하고 안정되고 든든한 마음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모두 날려버린다고 해도 7천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3천만 원 날려도 1, 2년 안에 어떻게 되든 독구가 돼서 다시 1억이 됩니다. 그런데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머니에 3천만 원이 남았다. 이 사람은 마음에 동요가 옵니다. 이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1427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900, 1800, 1900, 2000선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반드시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본인의 돈보다 이 3대 7보다 70%를 넘어서서 100%를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빚투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돈은 벌 수 있어도 1, 2년 안에 반드시 크게 패망을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이것이 2021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사주적으로 볼 때 지금 해자축 2019가 2019년, 2020년, 2021년 해자축이지요. 자, 해자축이면 겨울, 한겨울이다. 시간으로 봤을 때도 11시 반, 이게 9시 반부터 11시 반,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 새벽 1시 반부터 3시 반. 자, 지금이 시간으로 따지면 올해 경자년은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 깜깜한 시간입니다.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새벽 1시 반부터 3시 반. 역시 앞이 안 보이는 시간이죠. 그리고 해자축에서 이제 인묘진으로 넘어가죠. 인묘진. 2022년, 2023년, 2024년. 여기는 새벽, 동이 트는 시간이죠. 새벽 3시 반부터 아침 5시 반. 그래서 마지막 고비, 올해에서 특히 내년 신축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모군이다. 계절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전목대운은 고속도로로 말하면 인터체인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안 된다.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되고 오픈은 더더욱 카페라든가 사주타로 카페라든가 상담소라든가 아니면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어떤 부동산업이라든가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오픈을 함부로 하면은 큰일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사주가 있고 두 번째 사주가 있습니다. 위 사주는 진토, 축토, 해수, 진토 축축하지. 한남조습에서 조습 아주 축축하고 차갑지요. 이런 경우는 올해와 내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올해와 내년은 사주가 축축하게 되면 이 해자축은 대단히 축축하지요. 차갑고. 그래서 위 사주 같은 경우는 오픈 시기가 최소한 22년, 23년, 24년. 이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학문공부 자격증으로 실력을 키워야 된다. 왜? 내년에 신축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축진파가 되지요. 축축이 되지요. 해축 방국이 되죠. 축진파가 되지요. 연월 일시가 모두 난리가 나지요. 난리가. 예. 이렇게 되면 용신이 목화용신인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일단 조우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 아래 사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목화가 많지요. 병인이라든가 정사라든가 미토라든가 완전히 조열한 사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뛰어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위기가 아니라 50%에겐 위기가 오고 50%에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몇 월 달에 어느 시점에 직장을 옮기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언제 사업을 오픈하는 게 좋을까? 상담소를 오픈하고 싶은데, 음식점을 오픈하고 싶은데, 부동산을 오픈하고 싶은데 언제? 그 시기를 대운, 세운, 이 원국을 바탕으로 대운, 세운 따지보면 뭐 내년 언제쯤, 후년 언제쯤 오픈하는 게 좋다. 그것이 금방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사주에서 이렇게 갑병, 무경, 임, 양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올해 내년도 오픈이 가능하고 직장이지. 그런데 을정기신계 음의 기운이 강하다. 이건 주의를 해야 되지. 지지에서 인묘진 사오미 봄, 여름 기운이 강한 사람은 올해고 내년이고 2021년, 22년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묘술 해자축 이와 같은 사주는 여기서 크게 확장이라든가 확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펼쳐야 될 사람이 있고 움츠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 축이 오면 어떻습니까? 자, 이 축이 오게 되면은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축, 술미, 사명이 사주에 오는 경우도 있고 축미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축미충, 축술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소송수라든가 법률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건강에서 위장소화기,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 축술미사명, 축미충 이때는 부설수도 한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주에 이와 같이 축이라든가 진이라든가 술토라든가 미토라든가 토에 해당하는 진술축미가 지지에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강과 구설수와 법률적인 소송수가 있으면 바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년까지는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이 되면은 상승운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2022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차기 선거가 있죠. 3월 9일. 그리고 2022년 5월 10일부터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2022년 차기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 한 2, 3개월 전에도 한번 예측을 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이 알려진 인물보다 뜻밖의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도 있죠. 어려운 이 세상에 국민들을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영웅이 출현되는 시기가 바로 이 해자축에서 인묘지문으로 바뀌는 여기가 인목이 대한민국이지요. 우리나라가 펼쳐지는 시기가 바로 이민년. 이게 새벽 동이 틀 때.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와 내년에 이제 운세라든가 이걸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세계에서 가장 슬기롭게 극복한 아주 위대한 국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온 국민이 화합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추천으로 복채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심사원장의 2021년 신축년의 운세와 부군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